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를 했나. 그러지 말고 북송을 시켜라. 김정은에게 보내라. 결국 풍산개를 내보냈다. 결국 풍산개를 내보냈다? 네, 누가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문재인이 풍산개를 내보냈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요거는 제가 2차례 바로 이 시간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진짜 내보내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풍산개를 실제로 마치 이 개 키우는 분들, 애견인들은 정말 가족같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예, 이 개를 키우는 분들은 정말 끔찍하게 사랑을 하고 정을 쏟고 하는데 문재인, 김정숙 두 부부는 이 풍산개를 역시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했구나라는 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가족과 진배 없다라는 얘기도 제가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250만 원, 정말 그 250만 원을 아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예, 이 윤석열 정부의 배신감을 느낀 건지 실제로 풍산개를 내보냈습니다. 예, 이 자기 사저에서 키운 것을. 글쎄요, 250만 원 이 지원금이 끊기자 내보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더욱이 2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사료비, 그 다음에 뭐 동물병원이라고 하나요? 동물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200은 뭘까요? 네, 사육하는 데 필요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고용,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이 풍산개를 관리하고 훈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키우는 건가요? 예? 이 문 부부가 이게 키워야 사조에서는 본인들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월 200만 원을 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개 키우는 양육사를 고용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자기가 키우는 겁니까? 그게. 예. 이름 사저에서 땅만 빌려주지 사람 왔다 갔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는 그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라? 네, 이거는 뭐 도저히 상식적인 그 처사가 아니죠. 그것이 시행령을 바꿔서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자. 아, 그래? 그럼 나 필요 없어. 가지고 와. 국가 기록물 관리소에서 갖고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글쎄요, 아마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야, 저거는 저 맨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가 일주일이라도 집에서 개를 키워봤으면은 떠나보낼 수는 차마 없다. 그 개 눈망울을 보면은 어떻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라는 분을 제가 어제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것도 몇 달이 아니죠. 벌써 김정은이가 이 풍산개를 준 게 몇 년, 3년 전 아닙니까? 3년 전. 그리고 7마리 낳은 게 물론 순차적으로 낳겠지만 아무튼 1년 이상 키웠을 텐데 그것을 20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지원이 안 된다고 아유 도로 갖고 가라라고 하는 그거는 개를 개로 안 보고 자기의 어떤 수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사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참 꽤 훌륭했죠. 예.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서 풍산개, 김정은이가 하사한 풍산개를 나는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지금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제 지인이 참고하라고 보내온 그 SNS 상에가 김정은이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김정은이 애완견을 키우지 말려고 북한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공식적인 매체에 난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를 하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겁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저게 자유아시아 방송이면요. 그 북한 소식에 꽤 정통한 매체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무슨 인터넷 매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유아시아 방송이면 북한 관련해서는 꽤 전문성을 인정을 받는 그런 그 매체인데요.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애완견 키우지 말라.
2020년 9월 4일, 이게 이제 2년 전이군요. 2년 전 기사인데, 그렇군요. 최근은 아니고 2년 전인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를 문재인 부부가 이 말을 들은 거 아니냐. 김정은의 어떤 그 지시하다를 문재인 부부가 저거를 이렇게, 아이고, 이 김정은 이 개 키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키우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알아서 떠받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저 사진을 보내줬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애완견 키우지 말라고 해서 그 문재인 부부가 야, 우리 안 되겠다, 저거 그 파양 우리 못 키우겠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김정은이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 파양, 입양의 반대말이죠. 파양 소식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봤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을 후벼 파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적확한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낸 건데요. 개 3마리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파양을 한다고? 참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이 풍산개를 북송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로 봐가지고, 홍준표 시장답다. 우리 북송 어민들 북한에서 귀순한 그 어민들을 두 사람을 강제 북송시켜서 지금 아주 풍파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이 청와대 안보실장 줄줄이 다 지금 사법 처리가 될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요. 차라리 북송계, 그렇게 이 풍산계를 갖고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차라리 북한에 다시 보내라. 여기서 이제 북송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예, 홍준표 시장다운 그런 이 메시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텐데, 예,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온 건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나라가 사료값 등 관리비를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를 했나. 그러지 말고 북송을 시켜라. 김정은에게 보내라. 그리고 참 좋은 나라다라고 비껴왔던 얘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주 홍준표 시장이 이 풍산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꿰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토미니스님 들어오셨군요. 네, 이영선님, 또 강일선님, 뉴욕에서도 또 변함없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강일선님. 반려동물은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일선님. 네. 북송 절대 안 됩니다. 사살당합니다. 도희님. 예, 풍산개도 절대로 북송시키면 안 됩니다. 북송시키는 순간 아마 북한이 쏴서 죽일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네. 참 찌질이네요. 월 1,400 이상 받는 자가 에라이 하면서 우리 김재선님이 동의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네. 황정태님이, 예, 홍준표 메시지 관련해서, 이건 입이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그 돈 나를 줘라, 내가 키울게. 이영수님, 또 토미리스님, 참 웃기지도 않는 개소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라고, 예, 문재인 부부를 우리 토미리스님이 겨냥을 해 주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풍산개를 내보냈습니다. 양산사전에서 내보내고 지금 경북대 병원, 가축병원에서 이 검진, 종합적으로 이 건강검진을 또 하는군요. 예, 검진을 한 다음에 적절한 위탁기관을 찾아서 보낼 것이다. 예, 반납하겠다라고 발표 하루 만에 반환을 했다. 실제로 내보내군요. 그죠? 예, 검진 후 위탁기관 정할 것이다. 참 그렇습니다. 이름이 곰이, 송강이네, 송강이. 네, 두 번째 풍산개, 참 한때는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그 풍산개, 김정은의 풍산개가 이제는 참 애물단지가 됐다. 예, 문재인 부부가 파양, 입양을 했다가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글쎄요, 참, 예.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두 사람의
정신 그 상태의 멘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개는 우울하다. 훌륭하다에서 우울하다를 바꿨네요. 네. 남북관계 거취 논란, 풍산개 논란이 역시 요즘에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풍산개는 훌륭하다. 예, 풍산개가 우리의 진돗개처럼 아주 사실 명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그 견종이죠. 그런데 이 보름달처럼 밝은 달을 보고 개는 우우하면서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우울한 풍산개를 묘사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도 살펴보겠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집 설렁탕 잘 안에 이임재 당시 경찰서장 칙칙칙 어디냐 오바 하면서 전화를 툭 끊죠. 네, 정말 이 문재인 부부 이상으로 잘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자가 바로 이임재입니다. 이임재 경찰서장. 지금은 직위를 박탈당했죠. 대기발령이니까요. 지금은 뭐 전 서장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이임재 서장은 뭐 사법처리라든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설렁탕집도 지금 저렇게 무전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쓰러져서 막 그 CPR을 하고 몇 명은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털렁하게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설렁탕집에서 뒷짐 지고, 그렇죠? 이태원 슬에 슬렁슬렁 걸을 때는 또 뒷짐을 지고 또 걷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풍산개처럼 미스터리한 거죠. 정말 이임재의 당일 행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경찰로서 보이지가 않는 그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아니죠.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것도 우리가 혼이 젊은 층들 씹었다고 그러죠.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는 게 씹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도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받지를 않은 건지 설마 뭐 용산 서장 그 배포가 전화를 안 받아 이거 대통령실이네 라고 안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비상 대기를 해야 될 늘 24시간 하다못해 자는 때까지도 옆에 휴대폰을 둬야 될 그럴 서장이 뭐 여기저기서 오는 전화는 아예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일부러 전화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전화조차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찰은 없었다, 공권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제가 참사 당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임재 서장을 보면은 그 말이 아주 정확한 제가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제가 되새겨 봅니다. 네. 에고 울림을 주는 만평입니다. 도인님. 그렇죠. 오늘 만평, 울림을 주는 만평입니다. 용산 서장 이임재를 생각을 하면 화가 납니다. 참 진짜 썩은 지팡이였네요. 우리 김재선님이 아주 이 동해에 가서도 저렇게 울분을 토하고 계시네요. 토미리스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 괜찮으신가요? 리치빌님이 토미리스님한테 건강을 여쭤보네요. 황정채님, 루카님, 세븐님, 강일선님, 누굴 믿고 간이 배박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란 선동을 기획했다고 보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립니다라고 지금 세븐님이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대전제가, 우리가 뭐 그것도 이제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이겠습니다만은 대전제가 내란 선동을 사전에 기획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이렇게 스킴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각으로 딱 이 방향을 맞춰보면은 미스터리가 쉽게 풀립니다. 세븐님의 무슨 말씀인지는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란 선동을 기획했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네요, 몽실님. 아시아투데이 응원단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해가님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해가님 또 동해에서 김재선님 또 뭡니까? 슈퍼맨님 우리 그 스패너님들 열심히 저를 위해서 구독자 배가 운동
또 좋아요 누르기를 앞장서서 지금 요청을 해드리는데요. 예,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제 말씀 끊어내기 무덥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또 아직 깜빡하신 분들, 예, 구독과 함께 눌러주시면은 그게 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